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가 취임 사흘째인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저녁에는 성사될 거다라는 관측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내놓은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전화 통화는 오늘 밤엔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시차 문제 때문에 그 정도고 계속 조율 중이다. 뭐 시차가 안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시차를 좀 희생해서라도 그렇죠.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취임식 때 뭐 주한 미국 대사 대리나 주한 미군 사령관 요번에 이제 오지 않은 그런 문제도 예. 조금 그러니까 일부러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행사가 예. 누굴 초대하고 이런 것도 다 신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셰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불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 초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최병천 소장님, 시차 때문이다. 시차 때문이다. 시차 때문에 조율 중이어서 지금 취임 3일 동안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거는 좀 궁색하지 않느냐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시차를 좀 희생해서라도 통화를 그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이건 미처 몰랐는데 취임 선서 때요. 주한 미군 사령관과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도 안 했다. 안 왔나 봐요, 미국 측에서. 야당에서는 애초에 지금 미국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번 취임식의 특성은 좀 간소하게 하는 게 특징이었잖아요. 과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등등에는 좀 취임식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이제 실용적으로 간소하게 하다 보니까 그건 좀 발생한 일로 봐야 되고 실은 전화를 안 했을 리가 별로 없죠. 이쪽에서는 이제 전화 시도를 당연히 했을 거고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미국 측에서 좀 약간 이제 그 이러저런 작업을 그러니까 좀 한 박자 있다 한다든가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뭐하니까 근데 실은 우리가 더 크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선이 이틀째인데요. 당선됐을 때 이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개입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는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약간 트럼프 쪽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쪽에서 약간 기싸움을 한다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어떤 균형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쪽에서 약간 이제 어떤 기싸움 측면에서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다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현재는 얘기하고 아마 다른 방식의 조율을 좀 진행돼서 조만간에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최 소장님 말씀 주신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차마 말을 못하지만 실체적인 진실이 뭔가 한번 좀 따져볼 텐데요. 우리 윤기찬 위원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에 통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다음 날에 통화했는데 아직 지금 취임 사흘째에 통화를 못하고 있다. 다음이요. 그런데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6월 6일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새로 취임했는데도 통화를 하지 않고 있는데 전날 누구랑 통화했느냐? 중국 시진핑. 그 전날 누구랑 통화했느냐? 러시아 푸틴. 동맹국 새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과 먼저 통화했다. 이건 좀 우려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와의 통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성락 안보실장도 이제 미리 다 임명을 한 상태였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 동맹국끼리의 통화 시점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간의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역할이 컸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부분은 조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하든 아니면 간복이든 아니면 길들이기든 뭐든지 간에 외교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실상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예. 두 번째는 이제 4일까지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각 동맹국에게 그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 관세 협상 관련돼서 협상을 내라. 막 그걸 받아보고 통화하려고 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인사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 부분을 실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미국의 의도 등을 파악해서 외교 이 노선이나 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아 저런 시각들이 있구나라고 그걸 반영해서 미국과 어떤 외교 관계를 수립해가는 게 맞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면 반미 정서를 뭐 형성되게 하거나 예전처럼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문재인 전 대통령 경우에도 급하게 지금 간소하게 치렀잖아요. 그때는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을 불렀어요. 그래서 취임식에 참석했던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다르다. 그럼 그 다른 이유가 소소한 건지 아니면 삐걱대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이 좀 불안해하니까 저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행보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설주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시차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차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코리아 패싱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 시차 문제라는 해명은 궁색한 변명인 것 같다. 왜 통화가 지연되는지 국민들께 명확히 설명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약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한미 간의 관계라는 것은 뭐 군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뭐 통상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최대의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방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선 취임 뭐 지금 이틀째, 3일째가 돼가고 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축전이잖아요. 축하 전화를 뭐 하는 것이 참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뭐 시진핑 주석과는 90분 동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네.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중국과의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상당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미국 내에서의 지금 지지율, 인기도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큼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측에 따른다, 중국 측의 발표에 따른다고 한다면 미국 측의 요청으로 90분 동안 통화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방, 오히려 뭐 관세 적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적국에 해당하는 중국과도 90분 동안 통화를 하는데 가장 우방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정말 짧은 축전이라도 축하 전화라도 할 수 없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나 미국과의 관계, 한미 동맹 문제는 정말 어느 가치보다도 더 우선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련한 부정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시급하게 외교 문제부터 조금 서둘러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 통화는 뭐 되겠지만은 네. 어떤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를 정식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식 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다 그래서 반미 대통령이라 표현할 수는 없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러저런 이유로 초청을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안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친미 반미를 얘기하는 좀 이제 과한 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트럼프 푸틴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러시아에 공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주요한 어떤 그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투기라든가가 파손되는 기습 공격에 성공을 해가지고 전황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뭔가 화가 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어마어마한 보복을 하겠다 해가지고 통화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해가지고 관세 문제를 둘러싼 거에서 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요구에 응했다 하면서 약간 기싸움의 연장이었다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은 과거에 우리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전에서 이렇게 그 위협하는, 그리고 이제 뭔가 좀 그런 적절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나토 정상들이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조차도 뭔가 야 미국이 이 정도로 좀 무리하게 나온단 말이야? 라는 거 할 정도여가지고 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미국한테 서운하게 한 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적인 요소, 심지어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의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들도 충격을 받을 정도의 약간 좀 이렇게 괴짜스러운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 알고 있고 그런 거의 연장으로서 특히 미국과의 채널도 다양한 위성락 과거의 전 대사를 이번에 이제 의도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맡겼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시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 관련된 걸 하는데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위 구성과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는 거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걸 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마치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거나 국내에 좀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거는 예. 정치권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 선생님 말씀 중에 제가 팩트 좀 바로 잡을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뭐 공식 취임식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약식 취임 선서와는 다릅니다만 미국 측에서 어쨌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비롯해서 축하 인사들이 한 8분 정도 왔다라는 게 팩트 체크가 좀 됩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낸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백악관에서 뭐 축하한다 말이 앞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우려하고 반대한다. 이런 말을 덧붙여요. 동맹국 대통령의 선출을 축하하면서 다른 나라인 중국을 언급한 거 이게 자체가 견제구란 해석이 나왔는데 야권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단행했던 첫 인사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민석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의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자기 문화원을 점거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쉽게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국가정보원장을 이종석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를 할 때 김정은의 입장에서 북한을 생각해야지 우리 입장으로 자꾸 김정은을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자기 이론적 신념적 친북 종북 학자입니다. 반미 인사의 심볼 김민석을 총리로 하는 것과 이종석 같은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는 이거는 우리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인데 한동훈 전 대표기 보시죠.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했는데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게 이제 아까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첫 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에 대한 우려 아니겠느냐.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저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글쎄요, 전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분은 좀 미국에서 유학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로 보면 뭐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까요? 저는 김문수 전 장관이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좀 늦어지는 것 하나로 벌써부터 무슨 뭐 반미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너무 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한미 동맹은 발전되고 강화시킬 것이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왔고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 우리에게 놓여진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관세 협상 제대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등 지금 우리 미국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협상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이런 것들의 좀 기선제압이라는 이런 것들의 다양한 지금 전략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고요.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전혀 한미동맹 강화는 한미동맹 강화대로 가면서 또 이 관세 협상과 방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는 또 국익을 우선으로 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해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이 며칠 좀 지연됐다고 해야 되나, 조금 뭐 며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너무 과한 우려들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분명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만약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면 그런 우려들은 말끔하게 좀 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대변인님, 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지지했던 분 중에 한 분이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가 조금 전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다. 제가 좀 읽어드리죠. 특히 이제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정규재 씨가 기억하기로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됐던 자다. 왜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통일부 장관일 때 주한 미국 대사가 면담 요청을 4개월이나 했는데 그걸 거부해가지고 그런 요인들이 쌓여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임을 했다. 자, 어쨌든 이런 뭐 반미적인 색채를 가진 그리고 과거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인사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적잖이 놀라운 도발이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정규재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극찬을 하면서 사실 민주당에 지지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냈었던, 지난 대선에서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분인데, 집권하자마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보다 민주당 측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화가 지금 단순하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먼저 요청까지 해서 90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에서도 중국을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 미국이 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축하 전화를 안 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있나 한번 살펴보니까 대북 제재를 위반한 국가이거나 독재 국가이거나 아니면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발견됐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축하 전화를, 특히나 동맹국에게 이렇게까지 늦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뭐 반미다, 친미다 이렇게 예단을 하면서 벌써부터 정권을 공격하는 것도 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보실이 왜 있고 이제 외교부 라인이 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정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유의미한 메시지가 나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 소장님. 첫 정부의 인사가 정말 큰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종석 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미 매파로 분류되는 분이고, 반면에 또 안보실장 내정한 이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한미동맹을 아주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는 국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중요한 외교가 한축으로는 미국과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좀 이제 공격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측면이라든가 경제 측면에서 여전히 한축으로 좀 중요한 나라인 것도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좀 두루두루 적절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 여기되, 그러나 반중 정책이나 반러 정책까지는 좀 과도한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런 게 현재 이제 실용 외교, 국익 외교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인데, 그런 측면에 어떤 둘러싸서 약간 온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진보 보수 사이에. 그리고 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뭐랄까 이제 주도권 잡기 같은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게 하나가 있고, 앞에서 한국의 어떤 역사적 특수성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학생 운동에서 이제 뭐 등등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약간 친미 성향의 의료인으로 실제로는 볼 수 있어요. 본인 자신도 하버드대에서 케네디 스쿨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뉴저지 중립대에서 로스쿨 박사학위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라는 어떤 특수한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그런 것이 이러저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지금 후보자 자체는 민주당을 통틀어서도 가장 어떤 국제감각, 미국의 중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내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또 한때 우리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한때 사회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그걸 다 이제 매도할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하나의 사건 가지고 현재를 재단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접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단을 지금 뭐 저희가 할 필요 없고요. 당연히 이제 후보 시절이야 어떤 뭐 안보관이나 그 뭐 대미관, 대북관 검증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쉐쉐 발언을 좀 본업을 좀 치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이 됐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죠.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이게 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윤기찬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거는 말씀 주신 대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해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 사실은 이제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그 파트너의 의사가 또는 파트너의 태도가 옳건 그르건 이것은 이제 저희 정치권에서 그냥 합리화하는 말들이고, 실제 파트너가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거기서 또 일하는 거고, 저희도 저희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우리 국익을 위해서 파트너를 어떻게 설득하고 입장을 이끌고 하는 부분은 그게 이제 외교인 거예요. 여기서 뭐 미국이 잘못하고 못하고 이런 부분은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미 관점에서 저런 외교 인사 평가하는 부분도 하나 있지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느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국정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정보를 다루는 것인데 대북 정보를 주로 다루잖아요. 뭐 산업기밀도 다루지만 대북 정보라는 것은 실제 슈민트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과의 어느 정도 정보 공조를 염두에 두고 있어 국정원 운영에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햇볕 정책이나 아니면 포용적 대북관을 갖고 있는 이종석 전 장관이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과연 정보 첩보에 대한 정보를 평가할 때 이거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포용적 대북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 실제 국정원장을 재직하고 계시면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실제 일부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또는 미국 정보 당국에서 볼 때 이걸 좋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그 인사 검증 단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신원 검증이나 정책 역량 검증도 필요하지만 이 파급력,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